잠깐 한번. 예, 안녕하세요. 전북사대보고 정현철입니다. 네, 어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사회도 감사합니다. 보시고 또 발표까지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동수 선생님 유성고등학교, 예, 그 백인 100강이었나요? 그거 지금 다 녹화하셨어요? 지금 한동수 선생님 지금 예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네. 예, 말씀해 주세요. 멈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집에서 하는데 인터넷이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간 그 백이 예, 지금 계속 끊기네요. 예. 네, 윤민정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한번 소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경남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재직 중인 유민정이고요. 요 세션 다음에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세션이 너무 많아서 이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분산이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 관객이 너무 없어도 솔직히 조금 흥미가 떨어지시죠, 박정현 교수님?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 저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요. 예. 네, 제가 정말 열심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 많이 안 들어오면 조금 서운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제도 너무 좋으시고 또 네. 어떤 발표일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 원고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좋은 말씀 나누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원식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라도 되네요. 예,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죠? 예. 예,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교장 선생님. 예. 예, 멋진 선생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는 뵌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뵈서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홍덕기 교수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체육교육과의 홍덕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급하게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수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권규리 선생님. 잠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스포츠교육학 석사 3차 원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계시는 곳은 어디신지요? 여기는 중앙대학교 여기 실험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이 4분이고 한 1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이제 할 텐데, 한동수 선생님, 아까 그 자기소개할 때 하나도 안 들렸어요. 다시 한 번만 좀 해주실래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집안에서 하는 거라 인터넷이 좀 불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성고등학교 체육교사 한동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그 한국체육학회에서는 어떤 주제로 발표하게 되셨죠? 예전에 많이 이야기 나눴던 건데요. 코로나 시기 이후에 우리가 체육 수업을 특히 여학생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실천 사례를 제가 이전에 했던 여학생 그 체육 수업과 접목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진 학회에서 한국체육학회에서 우리가 또 만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분과 이제 그 소통마당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부 사회에 이어서 2분과 사회를 맡게 된 충남대학교 이주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미래 체육 교원 양성의 방향에 대해서 인천대학교 박정준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지금 화면 공유를 하는데요.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하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나오나요? 잘 나오나요? 목소리 이주욱 교수님. 교수님,
잘 네. 나오기는 하는데요. 네, 그 컴퓨터 화면상에 교수님이 써놓으신 대본도 잘 다 보여서 그래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살짝 오른쪽으로 미시면 그게 사라질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조금 더요. 그러면 예. 공유된 화면이 잠시만요. 지금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계시죠? 네네. 예. 그래서 아까 그 메인 화면을 키우면 되는데. 예. 네, 됐어요.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 됐습니다. 다시 또 공유가 중지되었다고 나오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나오나요? 네, 잘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사실 이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맥락에 따른 이 미래체육교사 양성의 방향이라는 내용을 의뢰받았을 때 제가 그 학교에서 그 5주기 교원 양성 기관 역량진단위원장을 우연치 않게 맡고 또 교육대학원장을 맡으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그 교육대학원장 협의회, 사범대학장 협의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을 통해서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 양성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에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실제로 교원 양성 체제가 변화하게 되면 이 체육교사 양성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다가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고민들을 뭐 구체적인 해결책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러한 고민들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질문을 던지면서 토론자분들에게 그런 토론도 좀 의뢰드리고 그렇게 앞으로 논의의 장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마중물로 그렇게 발표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는 그 얼마 안 됐죠. 교육부가 7월에 초중등 교원 양성 체제 발전 방안 시안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그 발표한 시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이 체육교사 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이 전환이 됐나요? 아니요. 예, 됐죠? 예, 예. 오늘 발표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먼저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의 맥락과 추진 배경, 그 다음에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교원의 역할 변화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현재 교원 양성 체제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개편 추진 경과와 방향, 그리고 세부 과제를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체육교사 양성에 던져주는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교원 양성 체제를 개편하려는 이유는 크게 외부 환경 요인과 교육 내부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심각한 저출생, 학령 인구의 급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의 학생 수의 4분의 1이 감소한다는 예측을 하고 있죠. 또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학교와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적으로도 이 지식에서 역량으로라는 어떤 표제가 요즘 유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미래형 학교 교육이 필요한 반면에 현재 교원 양성 교사
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현재 교원 양성과 교사 임용 간에는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체육교사 양성 측면에서도 과연 현재 체육교육이 교사의 역량을 제대로 길러주고 있는지 아니면 시험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이도저도 아닌지 그리고 체육교육의 가치 실현이나 현재 체육교사가 추구하는 각자의 역량들이 일치하고 있는지도 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정부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 교원, 교육 환경 등에 걸쳐서 코로나19 이후의 미래교육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교육 전환의 큰 맥락, 큰 틀 안에서 교원 양성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개편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성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좀 더 학교급별로 좀 살펴보면 초등교육의 경우는 이 학령인구 감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교원의 수급이 직접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의 다양성이나 학생 선택권이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기초교육이나 놀이교육 등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중등교원 양성의 경우에는 그동안 교사 자격 발급의 과도한 개방성, 이로 인해서 양성 인원이 과다해졌고 임용 경쟁률이 너무 높기도 하고 여기에 실습도 부실하다. 그리고 특히 여러 경로 중에 하나인 교육대학원의 교육의 질이 너무 낮다. 라는 이런 교육과정과 교사의 질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이 미래교육과정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 자기주도적으로 교과와 삶을 연결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과외 체육과 연계한 교수학습, 생활 속 실천, 바로 어제 유정혜 회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강조하셨던 이 신체활동 습관화도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래된 교육의 명제인 암과 삶이 연계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교육과정에서는 굉장히 표제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는 시대이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배경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의 경계를 넘는 어떤 종합적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역할도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교사는 지식을 넘어서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협력자이자 교육과정의 주체적인 기획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와 학생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 중재자가 되어야 되고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탐구심과 수용적 태도를 갖춘 혁신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내용은 작년 국가교육회의에서 거기에 참여한 집중 수기단이 이 향후 교원 양성기관에서 지향해야 할 교사 역할을 설문조사한 답변 내용인데요. 앞으로 교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교과 지식 자체보다는 유연한 현장 역량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이 여러 교과를 넘나드는 융합 역량, 그리고 인성, 학습자 등 현장 이해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이전에 요구되었던 교사의 전문성과는 다르게 더 많이 요구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간극이 있는 현재 교원 양성 체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교원 양성 기관, 저희는 대부분 대학에서 하니까 이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전공 50학점, 교직 22학점, 그다음에 교직 적인성 검사를 이수하면 2급 전교사 자격증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의 경우에도 똑같이 50학점, 그다음에 현직 교원의 부전공은 이제 융합 전공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30학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의 졸업 학점이 이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135학점 내외인 것을 감안할 때 과연 이 정도의 이수 학점은 전공 교육에서 특히 교과 교육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교직과 전공 교육의 비중은 현재 적정한 것인지를 포함해서 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교사 역량 함양의 이러한 학점 수준이 적절한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이 대학이 교육청이나 학교와
너무 연계를 잘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회피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교원 양성기관인 대학을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원 양성기관이 이 예비교사의 학문적 역량 그리고 이 직업교육의 맥락의 현장 전문성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가 저도 고민이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교육과정과 학점이 수체계로 어떻게 녹여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교사교육의 질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개편의 핵심은 양의 문제입니다. 현재 교사 양성은 사범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매년 2만여 명 정도의 신규 예비교사가 쏟아지고 있는 반면에 실제 임용되는 인원은 임용시험을 통한 4,000명 그리고 사립학교 임용 인원의 이 1,000명까지 합치면 약 5,000명 정도면 정규직으로 임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누적되고 있는 수를 더하면 중등 임용시험 경쟁률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예비교사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005년부터 교원 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예측하고 해소하려고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부는 아주 초강수죠. 교육대학원의 양성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교직 과정의 과목을 사범대학과 차별화해서 축소하겠다. 이것을 역량 진단의 대표적인 기조로 삼고 6주기를 준비하고 대학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등교원 양성 체제의 문제는 이 세 가지 유형, 다양화된 양성 기간별로 특성화도 미흡하고 중복, 과잉 양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대학은 임용시험 위주의 교육이나 이론적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반면에 이 대학도 학과의 생존을 위해서나 여건상 현실적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학 입시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파괴되는 것처럼 임용시험 때문에 이 대학의 교육과정,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도 시험 위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이 교사교육 수준에서 보면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업이나 미래 소양, 그다음에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화 방안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실습 기간 확대를 위해서 교원 자격 검정령 등을 개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원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 법안도 개정을 하고, 특히 작년부터는 이 미래 소양 함양을 위해서 각 사범대학의 미래교육센터를 구축하거나 교육대학원의 AI 융합 전공을 신설해서 새로운 교과를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교원 양성체제 개편은 사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이를 교육부가 독점하지 않고 국가교육회의라는 대통령 직속 기구를 신설해서 오랜 수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가교육회의는 작년 한 해 동안 다양한 교육위의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협의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국 경청회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공청회라고 했는데 듣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긴 했는데요. 이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적극적인 소통이나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김원정 이사님께서 공유를 해주셨는데 대국민 토론회가 2차 있었죠. 근데 이 대국민 토론회가 아니라 사실 발제자와 토론자 몇 명이서 발표를 하고 유튜브로 듣다 보니까 채팅을 통한 어떤 의견 개진이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 이게 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교원 양성체제 혁신위원회가 이러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7월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이라든지 이런 교원 양성체제 개편의 어떤 실무적인 책임은 교육부가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교육과정 개정과 교원 양성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운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정은 이렇게 교육부가 발전 방안 시안에 대해서 계속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서 10월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양한 시범 정책들이 시도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를 통해서 마련한 교원 양성체제 개편의 뼈대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실무형 교육 실습을 강화하겠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교육청과의 연계 협력 방안을 확대한다. 두 번째는 교원의 이 다교과 역량, 그리고 초중등 연계 역량, 이게 아래 위로 다 연계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급 정교사 자격을 석사 수준으로 재교육해서 이 교육대학원을 활용하겠다. 셋째는 초등과 중등의 자격 정원을 조정하되 루트를 정비하는 것이고 특성화하는데 사범대는 우리가 보통 중학교에서 얘기하는 10개 공통과목 있죠.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과를 재편하고 교직과정, 대부분의 대학이 이 10% 교직과정에서 자격을 양산하고 있는데 여기는 공통과목을 제외한 전문교과, 보통 우리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선택교과나 비교과 중심으로 양성을 유도하고 교육대학원은 전면 양성을 폐지하고 재교육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교원 양성체제 개편의 세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선 측면에서 이 교육부는 이 원격 교육이나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 발전, 그다음에 환경, 기후 문제, 그리고 융복합 교과 등의 교원의 미래 소양 함양을 위해서 이 대학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어떻게 반영하느냐? 물론 교육과정 전체, 비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보겠다. 5주기에서도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 대한 이 평가 점수가 높았죠. 6주기 교원 양성 기간 역량 진단에서 이 수행 실적을 아주 높게 평가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미래교육센터 얼마나 활용하느냐, 그리고 교육대학원과 연계해서 교사 양성기관의 수업이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실무형으로, 참여형으로, 특히 우리 교과교육학에서는 특히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렇게 전환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먼저 체육교사의 미래소양은 일반적인 이런 미래소양과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체육교사교육에서 과연 참여형 교육과정, 예를 들어서 교과교육에서의 참여형 교육과정, 그 다음에 내용학과 또는 내용학과 교육학이 통합된,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일반 교직 과목과 이 교과교육의 융합 문제와 차별화 문제는 상당히 전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내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 대학이 현장과 보다 치밀하게 연계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학은 학교 현장 연구를 수행해라. 물론 지금 현재 다 사범대학에서 대부분 이런 현장 연구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죠. 여기에 현장 교사가 반드시 참여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교육 실습 나가는 지도교사 등 교과교육 연구의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대학의 현장 연구, 교수의 연구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다면 공동 연구의 어떤 실적도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중도 높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교원들이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이제 일정 연수라든지 다양한 직무 자율 연수를 할 때 이 현직 교사와 그 다음에 재학생 간의 공동 수업. 저희 대학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 교원 연구년제, 학습 연구년제가 있죠. 거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다양한 수업에 참여하게 해서 그분들과 실제로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초중등 교육 과정의 내용이 또 한편으로는 대학의 기본 이수 과목에
반드시 내용적으로 방법적으로 포함돼야 된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한 구체적인 실적이 교과 교육학을 넘어서 기본 이수 과목이나 내용학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주 캐캐묵은 이야기인데 이 인성을 갖춘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방안이 굉장히 좀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다층적인 검증 체계를 구축하겠다. 예를 들어서 교직 적인성 횟수를 그냥 늘리겠다. 그리고 형식적인 교원 양성 위원회를 좀 외부 위원들을 많이 참가시켜가지고 실제로 부적격자를 좀 가려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이 부적격자를 가려낼 수 있을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 교육 실습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되면 부적합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임용시험 2차 전형에서 부적격자 처리 기준을 강화해서 흔히 인성이라고 하는 문제, 이건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인성이 아니라 교직적 인성이죠. 교직에 맞는 적성과 인성이 아닌 부적격자를 가려내겠다. 인성이 좋은 교사를 가려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적격자를 가려내겠다라는 것이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습 학기제라는 것인데요. 기간도 느리고 질도 제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교원의 현장 역량이나 실무 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강한데요. 이러한 교과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어떤 적인성을 평가하고 함양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학교 현장에서의 실무 교육 과정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자격 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려워지죠.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교육 실습 없이 졸업도 가능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자격 발급 인원도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살펴보면 그 아래에 보시면 이런 교육부의 운영 모형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4주로 운영되는 이 교육 실습을 한 학기 전체로 하려면 한 학기 전체 이제 수업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직과 전공 수업을 묶어서 한 학기 전체 걸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인데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실습학교에서 이 9학점 정도를 교직 실무와 실습, 봉사, 그리고 전공 교과 교육을 묶어서 하고 그 다음에 목금에는 대학에서 이론과 연계한 실습 평가를 하는 방안을 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예시 방안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시 방안은 대학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근데 학생들이 이 졸업 여건을 앞두고 그건 전제 조건이 이제 최소한 4학년까지 모든 교양이나 기본적인 것들을 다 끝냈을 때를 가정을 해야 되겠죠. 이 실습 학기제를 내년 22학년도부터 교육부는 시범 운영하겠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대학과 교육청,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서 2028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리고 교사 자격 부여나 적인성 평가 등의 실습 평가의 결과를 임용시험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제는 이 교사의 다교과 융합 역량인데요. 이제 바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 학점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선택권을 높이려면 기존의 교과 과목의 틀을 벗어난 어떤 주제 중심의 교사 역량이 필요한데 사실은 여기에는 더 큰 어떤 어떤 교육부의 의도가 숨어져 있는데요. 현재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방들은 소규모 학교가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과목은 그대로고 그래서 이런 소규모 학교나 상치교과 등의 과목별 교사 수급 문제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게 이 교육부의 의도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교사에게는 복수전공을 적극 유도하겠다. 예전에도 복수전공 가산점을 주었죠. 임용시험의 가산점을 다시 부활을 하고 현직 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을 통해서 교육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이수하도록 해서 이 융합전공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서 현직 교사와 예비 교사가 모두 다교과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교육대학원에서 대부분 2개 이상의 과목을 따야만 교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물론 그 전제는 등록금을 국가가 지원해 줬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다교과 역량 외에도 학교국과 연계되는 학제, 예를 들어서 그 초등은 유아와 중등, 중등학교는 초등과 연계돼서 그런 각각의 연계되는 학제와 연결되는 학생에 대한 이해,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1급 정도사 연수, 그다음에 다양한 직무 연수를 통해서 의무화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교육대학원에서 수업을 이수하고 원할 경우에는 나머지 학기를 이수하면서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급부로 제시를 하는 것이 현재 교육전문대학원이 교대에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대부분 사범대학의 교육대학원은 석사과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죠. 이거를 교육전문대학원을 개설을 해서 좀 더 전문성 있는 교사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박사과정 신설을 유도하겠다. 그래서 현장 교사 출신의 교사 교육자를 양성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를 지금 현재 교육부가 의도하고 있고 어제 대국민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원 양성 경로 정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어나 수학이나 사회과학, 체육 등의 공통과목 외에는 사범대학의 학과들은 물론 존치는 가능합니다. 기존에도 공업교육과나 환경교육과 이런 대학이 있는 학교들은. 하지만 신설은 없다. 그리고 다른 교과로의 전환을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나 과학 같은 어떤 그런 공통 교과군은 교과군 내에서 융합, 복수 전공을 유도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교과는 유사 분야라고 예를 들었는데 뭐 국어는 방송 언어, 수학은 철학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복수 전공으로 이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체육은 어떤 교과와 융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교육부 사람들은 바로 예술체육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의 통합교과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초등 1, 2학년의 이 통합교과의 핵심은 이 예술과 체육이 기계적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죠. 이 교과의 특성이 사실 그 실습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 외에는 상당히 다른 특성이 많은데 그런 어떤 기계적인 어떤 병합 교과의 문제를 이 융합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직 과정은 앞으로 소수교과 중심으로 전문교과나 비교과로 제한하겠다. 그리고 중복되는 교과들은 없애겠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이제 그 사범 현재 그 임용 인원 약 한 많아봤자 한 5,000명 정도 되는 인원의 2배 정도, 8,000명이죠. 그럼 한 1,500명을 줄여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육대학원과 교직과정에서 기본적으로 6주기까지 앞으로 남은 3, 4년 동안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선발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는 떨어져도 문제예요. 교사를 선발해야 되는데 막상 임용시험을 치렀는데 기본적으로 꽈락이 돼서 선발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예 기존의 다른 교과 선발 방식을 달리하겠다. 실기평가라든지 임용 출제 기간의 다원화를 통해서 이런 소수교과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까지 9,500명 수준의 임용 규모를 임용 인원 4,000명의 2배수 정도인 8,000명 정도로 축소하겠다라는 것이 가시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을 6주기까지 계속해서 반영해서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다교과 융합 문제나 실습 학기제 등의 정책 과제는 이 대학과 학교 현장 이해 당사자들이 아주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저께 이제 이화여대대학교 학생회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정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애초에 이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의 핵심 사항이 교대와 사대의 통합 문제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육대학을 별도로 운영하는 나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사 양성을 유연화하려면 일단 두 대학을 통합을 해야 되는 게 지상과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출발 때부터 교육대학과 기존 사범대학의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장기과제로 지금 전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의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의 향후 추진 일정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그림도 교육부가 제시한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의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부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방향의 세부 과정을 좀 요약해서 정리하면 크게 양성 규모의 축소, 전문화, 그리고 방식의 유연화, 자격 강화 등의 체제 변화 측면하고 이것을 위해서 대학의 교육 과정, 현장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거기서 실습과 다격과 역량, 이 교사의 미래 소양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이 체육교사 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8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교원 양성 인원의 감축은 교과마다 이제 차이가 있겠는데요. 과연 체육교사 임용인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체육교과의 수요는 과연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현재 최고 수준의 이 체육교사 임용의 인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체육교과가 굉장히 그 황금기를 임용 인원 차원에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지난 2번의 교육과정에서 교과 시수가 공식적으로 증대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학교 스포츠 클럽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 전환 문제가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교육과정에서도 그랬고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게 유지가 불투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폐지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시수를 조정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서 과연 체육이 어떠한 과목으로 선택이 될 것인지 제가 이제 몇몇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로 학교장이 의도적으로 이 체육 과목을 예술 체육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여러 고등학교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감안할 때 과연 향후 이전 10년 동안의 황금기를 앞으로 10년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이 초중등 자격 연계가 과연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체육교육에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초등체육의 어떤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연계가 긍정적인 효과가 일면이 있지만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개방형 체육교사 양성. 이건 뭐냐면 교육전문대학원화를 계속해서 이제 지향하면서 교육부가 학부에서 마치 교직과정에서 내용학을 배우고 향후 교육대학원에서 이 교과 교육과 교직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하게 되면 그 교육 연한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좀 더 질적인 교육을 하지 않겠냐라고 의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명확합니다. 현재 교육대학원이 바로 그 모델이다. 학부에서 4년을 거치고 교육대학원에서 2년을 거치는 현재 모델이 임용시험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지금처럼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교육전문대학원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사의 미래 역량으로서 이 디지털 소양.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체육교과가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 신체 활동의 직접 체험과 습관화가 중심이 된 학습 활동, 그 다음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이런 간접 체험 위주의 교육 활동이 병행되는 이 블렌디드 러닝, 이것이 결국은 체육교육의 개별화나 다양화, 특히 이제 실감형 어떤 체제라고 하는데 체험의 확장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그 연구들의 어떤 공통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실습학기제,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게 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인턴이라고 하죠. 인턴 기간을 보통은 1년 정도를 대부분 이 수습고 교사제 형식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걸 도입하겠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반발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현직 교원도 생애주기 자격갱신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이 보통 한 5년 또는 10년 정도를 주기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자격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이제 교사 자격 제도의 핵심이죠. 여섯 번째는 이런 예비 체육교사 교육에서 교육과정의 현장성 강화 측면에서 현재
교육학과 전공, 교과교육학과 내용학은 정말 통합이 되고 있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이러한 교직과 교과교육학, 그 다음에 교직과 전공, 그 다음에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의 통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사의 다교과 역량이나 현장 전문 역량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7번째는 체육교사 인성은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중요한데 저희 체육교과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직 적인성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체육교과는 교과의 성격과 목표에서 인성의 함양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교과죠. 그렇다면 도덕교과와는 다른 그런 체육교과만의 인성 함양에 대한 목표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교사의 인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교과와 융합할 것인지가 저희 교과에서는 논의돼야 되고 체육교사의 어떤 역량과 인성에 반영이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다교과 역량의 함양 측면에서 도대체 체육교과는 어떤 교과와 융합하는 것이 필요한가? 교과 내에서, 그다음에 교과 간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유사교과와는 다르게 다양한 교과와의 융합이 좀 더 개방적으로 열려 있는 것이 체육교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교사 재교육 과정에서는 그다음에 예비교사 교육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융합적인 측면들을 강조해야 되는지, 현직 교사 교육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맥락에 따른 미래 체육교사 양성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던져드린 8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토론자분들께서 구체적으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준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43분인데요. 예, 지금 2시에 맞춰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지금 학회의 요구가 좀 있었고요. 그렇게 지금 시간 안배를 좀 해주시고요. 여튼 교원 양성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현철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일단 박정준 교수님의 교원 양성 체제 개편에 대한 추진 배경부터 잘 경청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만큼 그 학교 실정에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교원 양성 교육 과정의 이제 전공 학점의 적은 비율과 이제 복수 전공과 부전공 확대는 이제 최근 고교 학점제와 다양한 이제 미래 교육 함양을 위한 이제 확대 방안처럼 보이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교사의 미래 소양, 그리고 예비 교원의 현장 수용성, 그리고 체육교사들의 재교육 방안에 대한 틀을 맞춰 그에 따른 체육의 전문성 저하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세심한 검토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8가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원 양성 임원 감축과 체육교사 임용 인원의 체육교과의 수요는 늘 것인가인데 2011년 학교 폭력 이후 학교 스포츠 클럽의 확대와 그다음에 고등학교 최소 이수 단위 확대는 체육교사의 증가와 그다음에 역할을 보다 확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체육교사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학생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효과와 교육적인 의미로 많이 다가온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고교 학점제에 따르는 다양성에 대한 노력들이 좀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교과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성을 잡고 좀 노력을 하는 형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자격 연계와 초등교원의 전문성은 연계성을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초중등에 대한 이런 연계성에선 다소 무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런 다양한 지금 다양한 교과 연구회나 이런 연수 등을 통해서 그런 간격의 극을 좁히는 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현장의 이해관계를 조금 좁힐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경청회들을 통한 접근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육 전문대학원과 체육교사의 전문성은 기존에 박정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전문 대학원으로서의 갖추고 있는 지금의 틀 형태 안에서도 충분히 지금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도입하려는 뭐 일정 자격 연수와 교사들의 재교육 측면에서의 또 다른 역할의 분배도 아직은 계획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가지만 실제 그게 반영이 된다면 최근에 이제 교사들의 재교육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또 하나 좀 좀 구체적으로 마련이 된다면 이 교사들의 재교육에 대한 내용들로서는 한번 생각해 볼 논의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체육교육에서 에듀테크는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진짜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체육 교사들이 다양한 집단지성을 통해 이게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이런 에듀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이나 수업의 한계는 신체 활동으로서의 수업에서 한계는 존재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의 교육적인 의미들을 많이 구현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듀테크의 활용의 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 학교 현장과 그다음에 예비 교사 교육에서도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서 이렇게 좀 도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비 체육교사의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이제 자격체계 단계화에서 교육 실습 강화 부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대학교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지는 데서도 하나의 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와 같은 이런 교육 실습 전문 학교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전문 교사 양성 교육 실습 지도를 위한 전문교사 양성을 위한 대학과 교육청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양성을 해주는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과 교육청 그리고 학교의 현장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실습 매뉴얼 그러니까 단지 교육 실습 기간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교육 실습 안에서 보다 체계적인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매뉴얼 제작과 보급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현장성 강화는 실제적으로 이제 교육과 내용학과 교과 교육학이 이론과 실천에 순환하는 방식의 현장 연계 사례가 보다 예비교사 교육과 그리고 교사들의 재교육을 통해서 학문의 이런 당위성과 위상을 높이는 데 좀 방안들이 좀 추구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비 체육교사의 인성 그리고 체육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성 교육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실제 체육교사는 학생들에게 가장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인성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체육교사들이 가져야 하는 인성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성들이 물론 이제 일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삶 안에서 학과 생활이나 이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학과의 자부심이나 아니면 체육교사로서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이나 자부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성으로 좀 많이 함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체육교과는 최근에 이제 체육교과를 전문성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 수업 유연화 같은 것이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체육교과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교과 간 이런 다양한 융합적인 사례들이 최근에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체계화 시킨 다음에 그런 것들이 많은 융합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항상 거기 중심에는 체육의 전문성이 항상 확보되고 함양되면서 좀 다양성을 가진 융합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좀 말이 빨랐는데요. 예, 이상 토론에 관련된 내용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현장의 입장에서 정희실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시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예, 이어서 홍덕기 교수님,
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경상국립대학교의 홍덕기 교수이고요. 화면을 공유했는데 혹시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이고요. 예, 시간을 좀 정확하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일정을 보니까 1시부터 2시까지 있고 2시부터 3시까지 있고 3시부터 4시까지 있어서 공식적인 쉬는 시간이 중간에 10분씩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독자들이 3시간 동안 연달아 줌 같은 경우는 좀 집중하기 어려워서 네. 사실은 10분씩 쉬는 시간을 두면 지금쯤 끝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음 세션을 위해서.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번 이 정확한 이제 정시에 끝나면요, 2시에 끝나면 한 10분 정도 이렇게 광고가 또 나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염두에 주셔서 정확하게 2시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서서 발제자 분께서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셨고 첫 번째 토론자 분께서도 토론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짧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8가지 질문에 대한 제 의견으로 좀 토론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이제 정현철 선생님께서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교원 양성 인원 감축과 체육교사 임용 인원과 관련해서 체육교과의 수요에 대한 예측인데 이거는 뭐 사실 지금 예측한다고 이게 예측대로 되거나 그걸 뭐 미리 준비해서 그걸 바꿔내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좀 본질적으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이 교육과정의 총론 개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체육교과의 위상이라는 것들이 과연 어떨까? 그리고 그 정당성, 교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체육교육학자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의 뭐 증거 기반이라든가 과학적인 근거의 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본질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 초등등 체육 시너지 효과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뭐 체육교과가 갖고 있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열성 같은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학교급 간의 어떤 계열성이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이 좀 체육교과가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좀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대를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교대를 따로 운영하는 나라들이 많지가 거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예비 교사의 입장에서는 K-12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좀 한 번에 학습을 하는 게 학년별 발달 단계라든가 초중등 간 연계 등을 이해하기에 훨씬 좀 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거는 좀 원론적인 얘기이고 이미 지금 교대 사대가 분리된 상황에서 수십 년이 지나서 운영이 되어 온 한국적 현실을 봤을 때 이걸 그냥 물리적으로 단순 통합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될 것인가. 그래서 이거 통합의 좀 명분이라든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단계적인 접근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최근의 사례를 보면 사실 부산대랑 부산교대도 지금 통합을 하려다가 잘 안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세 번째로는 교원전문대학원 얘기인데요. 좀 이거는 우리가 저출산이랑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의 중요성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보통 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만을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좀 평생교육 차원에서 좀 더 다른 형태의 교육 전문기관들이 좀 재교육을 하는 형태로 좀 관점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에듀테크 활용의 장단점인데 이거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온 이후에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이라는 건 거의 필수 지금도 우리가 줌으로 하고 있잖아요 학회를. 그래가지고 체육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좀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연구나 사례들이 좀 현장 중심적으로 적극적으로 발굴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로 자격체제 단계화의 장단점 문제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좀 까놓고 얘기를 하면 임용이랑 연관이 다 있어서 사실 임용 준비가 가장 이제 알파이자 오메가잖아요. 학생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고 임용 시험에 합격하는 게 이제 지상 최대의 목표인 상황에서 이거를 뭐 자격 체계를 어떻게 바꾸든 결국에는 평가가 내용을 규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임용 시험에 대한 체제 개편 없이 단순히 그냥 이걸 논의하는 건 저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생을 이제 현장에 좀
많이 해서 이제 학교 현장을 경험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론적으로 좋고 미국에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한데 이런 것들도 오히려 또 다른 부담으로 임용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내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다른 부담으로 현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학교 현장에서도 사실은 좀 그 교생 선생님 그 교생 담당하는 것들 좀 꺼려 하거든요. 이게 또 다른 업무 부담으로 지금 행정적으로 부담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교과 내용학과 교과 교육학 얘기인데 뭐 이 부분도 좀 그 PCK 내용 교수 지식 같은 경우를 좀 잘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과 내용학 교수님들이 다 이제 사범대학교 체육교육과에 계신데 그분들의 역할도 좀 더 이제 단순한 내용을 채워주는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화학적인 통합의 방식. 그래서 실제 현장 교사들이 왜 이 과목을 공부하면 어떻게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좀 논리 개발이라든가 사례 개발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7번의 인성 문제인데요. 인성도 뭐 형식적인 검증이 아니라 좀 인권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형태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8번에 이제 다교과 융합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사례의 개발, 그다음에 이제 체육이라는 교과가 갖고 있는 특성이 어떻게 보면 몸을 신체를 움직여서 체득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특성들을 잘 활용한다면 타 교과에서도 오히려 지식이나 암기 중심, 앉아서 배우는 것보다 몸을 움직여서 배웠을 때 훨씬 더 잘 이해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교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체 활동을 좀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가면서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거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누가 뭘 하느냐에 있어서 그 누가 소통하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뭐 국민 그 경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박정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듣는 자세 그래서 좀 하나로 이렇게 목소리를 좀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58분인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기가 막힌 또 발제와 또 토론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좀 그 2분여가 남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지요? 이민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실 분이 계신지. 예, 이제 1분이 남았습니다. 이제 혹시 다음 발제는 우리 류민정 교수님이 해주시는데, 워낙 뭐 지금 우리 경남대가 또 임용고사율도 가장 높고 학생들의 그 합격률도 제일 높은데 어디까지 또 이걸 그 비밀의 방을 공개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인원이 또 이렇게 그대로 그 다음 세션까지 이어지면 이런 토론들을 조금 또 류민정 교수님께서 그거 이어주실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세션에서는 지금 요것으로 좀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후원해 주는 업체의 광고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분과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떤 말을 또 이어가기가 조금 힘든 것 같네요. 물리적으로. 네, 다음 세션에서 화학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시작합니다. 더 입체적인 학습, 더 창의적인 콘텐츠, 선생님의 수업을 지원하는 T셀파까지. 요즘 아이들, 요즘 교과서, 천재교과서.
동아출판은 역사와 철학부터 교과서적입니다. 1945년 해방이 왔음에도 일제의 문화말살 정책 때문에 우리말 교과서가 없었던 시절, 우리말 활자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동아출판은 대한민국 최초 국어교과서 신생 국어 독본을 만들었습니다. 땀포불 아래 밤새워 등사를 하고 손으로 제본을 하여 누구보다 먼저 우리말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출판 보국의 자부심과 긍진, 동아출판의 유전자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So hard to stay away, but I know I can get away. 변화하는 시대. 하지만 변치 않는 선생님의 열정을 위해 교과서를 만듭니다. 교육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미래엔 제가 초등 교과서를 만든다면요? 시작은 지루하면 안 되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로 흥미를 돋우고 배움은 확실해야 하니까 쉽게 풀어서 명확하게 딱 활동과 꾸러미도 충분히 넣어야지. 사파와 사진은 아름답고 알맞게 단어 마무리 정리까지 깔끔하고 빈틈없이 채워 넣을 거예요. 아이들이 생생하게 배울 수 있게 온라인 수업 자료도 풍성하게 준비해야지. 맞다, 안전이 최고니까 모서리는 둥글게 향균 효과도 넣자. 와, 이런 초등 교과서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원하는 교과서 지학사가 만들고 있어요. 2022년 초등사회과학 교과서 기대하세요. 지학사. 초등은 지학사.
네, 임진 교수님. 네. 예, 지금 시간이 애매한가 봐요. 그렇죠? 2시 10분에 잘했다 갈까요? 2시 10분에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이따가 천천히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아니요. 근데 교수님 오늘 비밀의 방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이랄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유,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많이 합격. 와, 정말 대단하세요. 예, 정말 대단하세요. 교수님, 혹시 거기 교수님이 거기는 많이 계시죠? 네, 저희 총 지금 10분 교수님 계세요. 저 교과 포함해서. 교육학은 교과 교육학은 아니요, 교과 교육학은 저 하나고요. 혼자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우.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간 우리 조금 있다가 10분, 2분 정도만 더 있다가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부터 이번 3시까지는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둘이서 하게 되는 건 아니겠죠? 지금 13분 계세요. 네. 괜찮습니다. 권민정 교수님도 오셨네요. 예. 네, 저희 3명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또 조금 더 오신다면 더 기쁜 마음으로.